위원회 12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대식 사회를 맡은 권성주 대변인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그리고 위험하고 무책임한 수구 진보가 독점하는 이 한국 정치의 낡은 틀을 깨기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공동 대표님이십니다. 유승민 공동 대표님 먼저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바른미래당을 지지해 주시는 또 지지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바른미래당은 12개의 민생특위를 출범을 시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경제정당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국민들께 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와 민생 또 교육, 우리 국민들께서 삶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할 정도로 잘못된 정책으로 오만과 독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비록 수가 작지만 어느 정당보다도 경제와 민생을 살릴 전문가들 또 후보들이 많은 정당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정당은 기호 3번 저희 바른미래당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12개 특위를 출범을 시킵니다. 오늘 특위를 이렇게 구성하고 출범시키는데 정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정운천 최고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평소의 그 열정과 밀어붙이는 뚝심으로 12개 특위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인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후보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바른미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경제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후보들이 많다, 이런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같이 힘차게 전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숫자가 12개, 저는 이순신 장군의 12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12개 특위가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을 살리는데 앞으로 혁혁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2시에 가느라고 이제 말씀만 드리고 일찍 가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공동대표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자타공인 불사조. 요새 저희가 외부 행사를 할 때마다 거짓말처럼 비가 멈춥니다. 네, 오늘도 우리 자타공인 불사조인 우리 박수선 대표님께서 이 비구름을 몰아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수선 공동대표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지금 인천으로 달려가시는데 저는 곧 광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정운천 우리 민생특위 선대위 본부장께서 주관하신 민생 특별위원회 12개 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기대하고 반기는
행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어찌 보면 불안한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비롯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마음이 너무 기대가 크기 때문에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성공과 아울러서 민생도 아울러 성공되기를 국민들은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국민의 희망에 찬 그 이면의 그림자에 뒤덮인 그 상황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고 민생의 신음과 고통 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또 국민의 아우성과 하소연은 정말로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을 문재인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일체 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무시를 하고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저희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망가진 경제, 텅텅 비어있는 지갑, 모두 날려버리는 일자리,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정권과 여당 또 자유한국당에게 지우고 그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바른미래당이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 대표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우리 바른미래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모든 아름다운 마을의 성찬으로만 가득 차 있는 미래는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고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당한 책임을 지우는 그런 심판 그리고 대안을 찾는 그런 선거 구도를 만들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역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네, 박주선 공동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의 6.13 지방선거의 선봉에 서 계시고요. 지금 정말 역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민생특위 10이 정말 기대가 큽니다. 문제가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1991년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 즉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이 붕괴돼서 냉전이 종식됐습니다.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로 부시 대통령 지지율 91%까지 치솟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가 대선이니까 어느 누구도 부시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냉전이 종식되고 지지율이 90%가 넘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또 상대가 약한 상대였습니다.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네요. 상대가 아주 그때 상대가 아주 약한 상대였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작은 주 중에 하나가 아칸소주입니다. 거기에 있는 40대 주지사 빌 클린턴이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빌 클린턴이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 구호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도 역사에 남아있는 가장 유명한 선거 구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였습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솟고 그리고 기업들이 망가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을 못 보여주다 보니 이제 새로운 젊은 주지사에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상황 녹록치 않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3% 정도라고 하지만
전 세계 평균 4%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 우리 주요 교역국들이 평균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니까 전 세계 호황의 가장 수혜자가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계 평균보다 못한 겁니다. 그나마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호황 때문입니다. 반딧불이 반짝 경제만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벌써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달에 수출이 18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실업률 IMF 외환위기 이래 최악입니다. 공장 가동률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나쁩니다. 공장 가동률 70%라는 말은 10개 공장 중에 3개가 서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재고율, 물건을 생산하면 뭐합니까? 팔리지 않은 그 물건 때문에 재고율 IMF 외환위기 이래 최악입니다. 얼마 전 노량진을 가봤습니다만 공시생이 넘쳐납니다.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할 청년들이 공무원 숫자를 늘리다 보니 오히려 정책은 창업자 100만 명을 만들어도 모자랄 이 시기에 공시생 100만 명을 목표로 뛰는 그런 정부와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 하루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압승을 거둔다면 이 정책 바꾸지 않을 겁니다. 다음 총선 2년 동안 계속 이 기조로 갈 것이고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는 큰 위기에 빠질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이러한 생각들 다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하나씩 판단을 쌓아가면서 6월 12일 북미 회담을 통해서 좋은 그런 결과를 기대합니다만 동시에 바로 그 다음날 6월 13일 날 결국은 문제는 경제야. 누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해결해 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균형과 견제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것 잊지 않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바른미래당 후보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 모두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생특위 12의 총괄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운천 최고위원님께서 민생특위 12 경과보고 및 특위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망가진 경제 살리는 길 바로 민생이 먼저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지역 이념을 넘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실용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생특위 12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바른미래당 10차 최고회의에서 민생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3월 23일 민생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2개 분야의 특위를 구성하였고 현역 의원을 각 특위위원장으로 확정했습니다. 3월 30일 날 확정된 민생특위 12를 바탕으로 113명의 부위원장의 지역위원장이 참여해 주셨고 도합 125명으로 최종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생특위 12 구성 후에 4월 30일 도시환경문제특위 김삼아 의원 위원장이 원도심 활성화 방안 토론회 5월 10일 청정위특위에서 원전 술출 생태계 조성 방안 토론회 김수민 의원의 창업과 SOS 특위에서 핀테크 창업 활성화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오늘 발대식 직후 정병국 의원님께서 반려동물 특위위원장으로서 올바른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폭력근절대책위원회 신용현 위원장님께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경과를 마치면서 특위별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 아니면 붙잡고 있으면 소리라도 질러주십시오.
자, 첫 번째 반려동물 특별위원회 정병국 위원장님과 7명의 부위원장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유이동 위원장님과 11명의 부위원장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이찬열 위원장님과 11명의 부위원장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도시환경문제 특별위원회는 김사마 위원장님과 8명의 부위원장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채용비리 근절특별위원회는 하태경 최고위원님이 위원장으로 11명의 부위원장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민생특위 12에 대한 당 지도부 및 민생특위 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특위 12 출범 선언의 뜻을 담아서 모두 함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속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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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